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팜 2대12에서 SD바이오 센서, 셀트리온, 삼바, 상반기 실적 탑3, 휴마시스 약진을 주목한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무관하지가 않죠. 휴마시스의 실적에는 셀트리온에 또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상반기 실적 분석, SD바이오 센서 상반기에만 매출 2조 원 돌파, 어마무시하네요.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삼바는 1조 매출 돌파로 3강을 형성했다. 시제는 실적 뒷걸음, 휴마시스 영업이익 1029% 증가하였다. 자,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과 그리고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년여간 생명공학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징과 그리고 국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형성 원리와 장기 투자에 대한 원칙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못지않은 그런 성구안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살펴볼게요. 포인트만 SD바이오 센서 매출액이 2조 1267억 원, 셀트리온은 1조 365억 원, 삼성바이오스 1조 149억 원, 유한양행 8657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8571억 원,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시젠, 한미약품 순이에요. 자, SD바이오 센서가 거의 2배 이상 찍어버렸습니다. 엄청난데요. SD바이오 센서의 시가총액은 고작 3조 6,403억 원밖에 나오지가 않죠. 셀트리온은 30조에 육박합니다. 거의 셀트리온은 27조 8,064억 원. 이것도 많이 내려와서 바닥권에서 정말 역사상 가장 저평가 수준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많이 반등해 있지만 그런데 SD바이오 센서 왜 이 모양일까요? 영업이익도 어마무시합니다. 볼까요? 영업이익도 어마무시해요. 9,677억 원. 약 1조를 찍었어요. 반기에만. 근데 왜 이 가치밖에 못 반영할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못해요.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가 없죠. 자, 그 부분 볼게요. 자, 상반기에만 2022년도 12월 달에 약 3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추정치가. 상반기에만 2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조에 육박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숫자를 찍었는데 고작 시가총액은 3조이다. 3조 6천억. 그리고 PER은 현재 4배예요. 주가를 한번 볼까요? SD바이오 센서. 주가가 자,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이 아니죠. 월봉으로 볼게요. 쭉 계속 내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시젠 한번 볼게요. 시젠 시가총액이 1조 6,843억 원. 이거밖에 안 돼요. 매출액은 꽤나 찍었죠. 그래도 한 1조 가까이 찍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1조가 좀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주가도 한번 보죠. 시즌의 주가. 코로나 팬데믹 때 어마무시한 실적을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16만 원에서 3만 2천 원. 이게 뭘까요? 6분의 1 토막 나 있나요?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죠? 그쵸? 5분의 1 토막을 넘어서 5분의 1 토막과 6분의 1 토막의 사이가 나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왜 SD바이오 센서는 시가총액 이거밖에 안 되냐? 제품군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단키트, 시장과 SD바이오 센서는 진단키트 외에 제품군이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PER이. 또한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이라 그랬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큰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진단키트 산업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어쨌든 시가총액은 이 정도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라인업 자체가 없죠. 시가총액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선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이가 이렇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왜 이럴까요? 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먼저 예를 들면 셀트리온은 이 매출액이 10조를 넘어서 5조를 넘어서 6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가는 것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죠. 더불어 부가가치 또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숫자를 찍어내기 때문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숫자를 유한양행, 뭐 종근당, 대웅제약 얘네는 성장폭이 별로 없어요. 시가총액이 매출액이 8,657억 원, 1조에 가까운데 얘네 또한 매출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왜? 성장폭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과 종근당의 시가총액 얼마일지 보자고요. 유한양행 먼저 볼게요. 시가총액이 고작 4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종근당 매출액은 비슷한데 왜 시가총액은 종근당 1조 401조밖에 안 나오죠? 매출액은 1조로 가까이 찍어요. 셀트리온하고 지금 반기에 1조 가까이 찍었죠? 1조 좀 못 찍었죠.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종근당이 한 7천억을 찍었어요. 자, 셀트리온에 비하면 3천억, 한 70% 가까이 찍는데 고작 시가총액은 30분의 1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장 숫자를 찍어내는 게 정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말고도 다른 산업들을 보면 산업의 성장이 끝난 산업들이 있죠. PER이 막 뭐 2배, 1배. 금융업이 대표적이죠. 금융업 성장이 끝났잖아요. 카카오뱅크만 고평가가 되어 있고 고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꺾였던 부분이죠. 산업이 성장이 끝났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역성장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평가받는 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 국내 제약바이오의 독보적인 성장 기업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찍어내는 폭발적으로 찍어내는 기업이다. 두 번째, 이것 또한 중요한데요.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그런 언급이라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매출액 찍어내는 거 말고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얘네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이끌어왔던 기업들이죠. 성장은 끝났고 그리고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시젠과 요 SD바이오센스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성장이 아닌 역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자, 앞으로 파이가 줄어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PER, 시가총액이 그만큼 부여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바이오텍, 중소바이오텍 많이 있잖아요.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뭐 피하수 제형 기술의 알테오젠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제넥신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요. 실제 제품화된 게 없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못 찍어냅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시가총액을 조 단위로 평가받을까요? 왜? 이렇게 종근당, 유한양행 얘네가 1조인데 얘네도 매출액,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평가받습니다. 자, 볼까요? 잠깐 볼까요? 누구죠? 레고캠, 우리와 친한 우리 레고캠 제품 사오죠? 어디서? 익수다에서. 그리고 제품화를 한 그런 발걸음을 향하고 있죠. 국내 세계적인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1조 1,301억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매출액은 꼴랑 400억. 엄청난 적자라는 거죠. 요 모양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막 7천억, 8천억 찍는 반기에 그것도 반기에. 연간으로 따지면은 1조 몇 천억을 찍을 거예요. 근데 얘네랑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레고캠 바이오가 ADC의 신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벌어댈 거야 하고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삼성바이오로스는 사실 CMO잖아요. 자기 제품이 없잖아요. 자, 연구개발 따로 하죠. 바이오젠, 삼성바이오 에피스지만 바이오젠 갖고 오죠. 그리고 생산만 하죠. 판매는 따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진짜 바이오薬품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은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없어 제대로 하는 기업이. 그리고 대부분 다 기술, 애로 수출이에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통 제약사, 제네릭,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통 제약사들도 바이오 약품에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한다. 이 부분이에요. 자,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런 독점적인 성장폭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역사를 써나가면서 이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다음번에 삼성전자는 셀트리온이다. 2030 10년 비전을 그렸죠. 빅10 안에 들어가자. 김영기 셀트리온 대표가 말씀했죠? 자, 매출액 10조를 넘어서 20조, 30조 그 부근 안에 있다.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만 갖고도 조금 있으면 1조를 바라봐요. 자, 영업이익도 2조, 3조, 5조, 10조를 바라보는 큰 빅팜을 향해서 국내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은 지금 주가가 못 간다고 그럼 답답한 부분. 사실 근데 오늘 셀트리온 주가를 보니까 예전과는 정말 180도 다르죠. 잘 버티죠. 20만 원 곧 있으면 오겠죠. 이제 안 밀리죠. 예전에 밀리면 쭉 밀렸습니다. 그게 바뀌어진 모습이다.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뽑아져 나오는 에너지 숫자가 곧 다가오죠 합니다.
실적 성장폭이 찍힌다는 거죠. 3, 4합병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기준점인가 달려나갈 것 같아요. 이미 달렸고 1개월, 2개월 달렸으면 3개월째 쉬었다가 다시 4개월째 달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달리면 8개월이면 전고점 돌파하겠죠. 자, 이 8개월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좀 땡겨질 수도 있겠죠. 요거는 지켜봐야 돼요. 다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만 잘하셔라. 이미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표적인 원탑 없어. 상대가 없어. 다 없고 셀트리온이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국내 전체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계, 건설기계, 해운, 철강,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산업들 통틀어서 셀트리온이 저는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질적인 경쟁력에서 오너를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임직원들이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냐?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건 올라가건 사실 저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 목표는 전고점 돌파니까. 그때까지 20만 원 밑에서는 열심히 담는다. 25만 원 그 언저리에서 열심히 저축한다. 그리고 30만 원 밑에서는 저축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급드렸죠? 이미 20만 원 밑에서 15만 원, 14만 원대 정말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오래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다. 흔들리지 마시고 세계 최고의 제약바이오 회사를 향해서 동행할 때까지 2018 그날까지 님도 계시죠? 이 닉네임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동행한 제약바이오 올해도 R&D 투자 적극적 1위는 셀트리온. 제가 언급드렸죠? 이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약 4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년에 투자하는 비용만 R&D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1년에 조 단위가 R&D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들어가겠죠. 큰 그림에서 압도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이 R&D 비중이 전체 파이 중에 차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얼마이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직파를 하는 곳은 전무하죠. 상상도 못합니다. 더불어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어느 누가 개발을 시도했겠습니까? 직판을 어느 누가 시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신약에 또한 이제 투자가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보스턴의 R&D 연구소 더불어서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리라 생각.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리온 28조 휴미라 시장 놓고 각축전, 고농도 제형 개발, 인터체인저블 확보 등 점유율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과 삼바, 자, 유럽과 미국에서 고농도, 그리고 교차 처방, 휴미라 이 시장을 놓고 알보텍과 더불어 3파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까지 포함하면 4파전이겠죠. 삼바가 고농도와 저농도 양 제품을 모두 보유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허가가 끝나는 기준점에 맞춰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장 선점에 들어가는 경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의 확대에 속도를 낸다고 한다. 삼성바이오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에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을 허가받기 위한 임상 4상을 유럽에서 개시했다. 이번 인상은 삼성바이오피스가 미국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하드리마와 휴미라 사이의 상호 교환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교체해서 처방할 때 약효와 안정성 등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자, 셀트리온이 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죠. 고농도 그 부분에서 휴미라 현재 80% 이상의 파이가 고농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농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농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조차 저농도를 포기하고 사실 고농도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미 고농도가 시장 파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보텍, 셀트리온, 삼바, 직판에서 우리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쵸? 더불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장 파이를 위한 선점 전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을요. 셀트리온, 한미, 보령, 블록버스터 약값 내린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지역의 고덱스가 약값이 내려간다는 소식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지역의 고덱스 캡슐은 4% 인하돼서 한 개 캡슐당 기존 371원에서 356원으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한 달 복용 기준 2,700원입니다. 고덱스 캡슐의 2020년 매출은 651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682억 원으로 3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값이 살짝 인하한다는 소식이에요. 371원에서 356원으로 4% 인하가 되었다. 그래서 2021년도 의약품 청구 금액이 2020년도 청구 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청구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약값이 인하됩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이 적용하는 약의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정부와 제약사 간의 협상을 통해 약값을 깎는 제도입니다. 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적자,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 고려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이 의약품을 처방받는 인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보험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의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자고요. 셀트리온 USA 반기 매출 1,500억 원 돌파하였다. 전년비 16배 순증. 엄청난 거죠. 북미 진단키트 사업이 주요하였다. 헬스케어의 미국 법인 매출이 1,500억 원을 넘어서서 폭증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가 매출 공공행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배. 자, 그렇게 코로나 진단키트 때문에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30여 개의 케미컬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직판을 헬스케어가 직접 합니다. 다시 한번 말했죠. 21조 미국 시장 휴미라가 열린다.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 내년에 신약으로서 허가를 받는다. 헬스케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뚫어나간다. 이 부분이 과연 몇 배 이상 성장할지 너무나 큽니다. 램시마 SC 큰 그림에서 매출 10조를 목표로 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 순위에 등재가 된다. 큰 그림에서. 과연 주가는 이 이전에 2022년도 하반기부터 달려나가면서 2023년도에 정고점을 돌아섰을지 그 부분을 지켜보자고요. 차분하게. 3사 합병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성장 폭이 나오니까 물론 돌파 못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롭게 그리고 내 마음에 느긋하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가 1.2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2.07 상승했어요. 다시 20만원 돌파가 나오리라 생각해요. 예전과는 180도 다르다. 이제는 슈팅 나왔던 부분이 되돌려져 나오면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 돌파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쭉 밀렸겠죠. 이제 안 밀린다. 그리고 헬스케어 오늘 2.90 약 3% 근처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제약은 3.32 막내가 오랜만에 상승이 좀 제일 크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슈를 보게 되면은요. 오늘 금통이 0.25% 금리를 올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 연준의 FOMC의 흐름이다. 그 흐름과 맞춰서 빅스텝을 밟았던 건 연준이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밟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외자를 끌어와서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시장은 금융시장, 대부분 주식, 채권 이 시장이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돌아가지가 않죠.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나가면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로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결국은 FOMC 매크로를 체킹해야 시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환율이 1335원 찔끔 떨어졌는데 얘가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딱 꺾여야 돼요. 슈팅 나온 게. 즉 달러가 108.61이죠. 요 슈팅 나온 게 꺾여야 된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돼요.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 인덱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와 그리고 자산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매크로의 정확한 맥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도 니케이, 상해, 항생 다 반등 나왔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 또한 강보합권에서 미국 증시는 아직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더불어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파월의 입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입을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실물 경제, 자산시장이 받아줘야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이 6개월 가까이 역성장이 나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크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난감하다. 그러나 현재 연준은 이미 인플레를 용인해 있는 기준금리가 사실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금리에 와 있다. 이미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 안에서 다시 한번 금리 상단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유럽 증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 시장은 항생이 3.63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상해 0.97, 니케이가 0.58. 유럽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미국 주식과 함께 그런 강보합권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찾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보시면 노란색 선이 60월 선입니다. 여기 딱 맞고 밀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3개월 연속 양봉인데요.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한 번 달렸으면 달렸기 때문에 한 번 달렸으면 달렸기 때문에 달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계속 말씀드려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저 또한 그렇게 바란다. 그리고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수급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3, 4합병을 앞두고 있다. 공매도 몸통 수급이 현재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봐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게 안 되더라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라인업은 다 나와 있다. 제품이 블록버스터가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뭔 걱정을 하십니까? 1년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가는 거를 저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정고점 돌파가 안 나와도 결국은 시차 두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큰 그림에서 앞으로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자, 일봉 예전 같았으면은요. 자, 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상승 물량 차익 실현 소화, 상승 차익 실현 소화, 상승 차익 실현 소화. 자,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 요 슈팅 나왔던 게 돌아갔죠. 예전 같았으면 밀렸을 거예요. 근데 밀릴 때마다 안 밀려 이제. 안 밀리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상승 나올 수 있다. 에너지 다지고. 그리고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주가 올라가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긴 하죠, 솔직히. 사람이니까. 떨어지면 힘들고. 그런데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 좋아, 힘들어, 좋아, 힘들어. 영혼을 너무 저당 잡히지 말라고요. 정고점 돌파까지 힘 빼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저축하고 그리고 30만 원 돌파하면 저축 없다. 정고점 돌파해. 그 그림만 그려라. 그 목표만 보고 그냥 힘 빼고 우직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원칙이니까 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헬스케어의 흐름이에요.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하죠? 똑같아요. 그리고 제약도 한번 볼게요. 제약에 조금 힘이 많이 빠져 있죠? 제약도 좀 힘을 내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공매도 비중하고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할까요? 항상 보던 거니까. 먼저 셀트리온부터 볼게요. 셀트리온 공매도 매매 비중 5.92. 공매도 매매 비중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공매도는 떠나간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얘네 흐름을. 자, 5.92. 거래량은 23만 7천 주. 자, 많이 없었어요. 이제 거래량을 다시 나왔다가 죽으러들었다가 다시 이 거래량 또한 돌파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나이키 모양을 흐려나가면서 상승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4.89. 자, 요 부분에 항상 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거래량은 36만 1000주. 얘 또한 셀트리온과 같은 흐름을 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8.20. 어제는 24%였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 많이 줄었죠? 그리고 거래량은 7만 2천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수급을 좀 볼게요. 자, 오늘은 기간이 3만 5천주로 남았고요. 외국인은 7,450주. 미미했죠. 미미했어요. 기간 3만 5천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2,000주. 다시 들어왔다. 4만주 들어왔고 16,000주 팔았고 12,000주로 들어왔다. 금융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연기금은 오늘도 19,000주, 약 2만주 가까이 담았다. 드디어 사모펀드가 7,200주. 최근에 좀 매도 무르향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왔다. 제가 언급드렸죠. 사모펀드와 금융투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숫자가 증가하니까 그게 간다는 겁니다. 숫자 증가하면 공매도 하라베아도 못 막는다. 공매도 하라베아도 못 막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다. 지들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개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7,400주, 개인은 27,000주를 매도했다. 120만 주, 130만 주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80만 주, 50만 주. 이 80만 주 중에서 연계금이 51만 주. 수급의 중심이다. 이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투신이 11만 주 한 달 기준 들어왔어요.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좀 미미했어요. 1,500주, 기간은 6만 4천 주. 그중에 금융투자가 6만 주. 계속 담아대고 있어요. 연기금 6,800주. 어제 만주에 이어서 헬스케어 또한 수급의 중심은, 기간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이다.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빠놓고 한 달 기준 다 들어왔다. 약 28만 주, 30만 주를 담았다. 자, 금융투자도 들어왔다. 사모펀드가 들어와야 돼요. 한 달 기준 6만 주를 들었고 지금 계속 매도 물량이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가까이 매도였는데 얘네가 플러스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숫자가 증가하니까. 개인만 6만 7천 주 팔고 있다. 약 57만 주, 60만 주가 38만 주, 40만 주 외국인으로 23만 주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흐름은 큰 흐름에서 같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34만 3천 주예요. 229만 3천 주 저점을 찍고 살짝 늘었다 했다 살짝 늘었어요. 자,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면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시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대차 잔고 볼게요. 8월 24일 기준이요. 25일 날짜 아직 안 나왔는데요. 대차 잔고가 804만 주예요. 차트로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다. 다시 얘도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용 잔고 비율 0.83, 0.80에서 0.83 살짝 늘었다. 바닥권에서 아직도 엄청난 바닥권이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요 부근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와 신용 잔고 비율과 공매도 몸통 잔고가 한꺼번에 지금 정리가 되면서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3, 4합병 기준점 아래 실적 성장 아래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정고점 돌파, 그리고 3, 4합병 실적 성장 다 같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다른 게 좀 느껴지시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